이번 공연하는 나라는 어디야? 한국이라고 하던데. 왜 하필 한국이야? 난 일본 가고 싶었는데. 한국 거기 위험한 나라 아닌가? 예일대 아카펠라 그룹 예일 SOBS 단원들이 공연 장소를 앞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에 이어 예일대도 한국으로 수학여행 가서 공연도 하고 여행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일즈 소사이어티 오브 오르페우스 엠베키스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 활동하는 아카펠라 그룹으로 조화로운 연주와 다양한 레퍼토리로 인정받는 그룹인데요. 예일대 안팎에서 공연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하모니 실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팬들이 많습니다. 전 이 예일 SOBS의 멤버인 셀리라고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SOBS는 1938년에 결성돼 8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아카펠라 그룹입니다. 테너, 바리톤, 베이스를 기초로 미국 전통 민요부터 재즈, 블루스, 로큰롤뿐만 아니라 창작곡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폭넓은 공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쇼맨십과 위트가 있는 흥미로운 무대를 선보여 인기가 많죠. SOBS는 예일 오르페우스 및 바쿠스 협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저희는 매년 4번의 여행을 하며 전 세계 다양한 문화와 음악을 경험합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미국 북동부와 남부, 워싱턴 DC, 체코, 공화국, 오스트리아에서 순회 공연을 펼쳤습니다. 코스타리카의 해변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세레나데를 부르기도 하고 프라하의 밤거리를 거닐며 모스크바의 푸시킨 박물관에서 솔로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올해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전쟁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점에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니. 공연하게 된 국가가 한국임이 발표가 났을 때 반응은 둘로 나뉘었는데요. 한국이라서 너무 좋다는 반응과 왜 꼭 한국이어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집단 두 집단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이 좋다는 반응을 하는 친구들은 K-팝이나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죠. BTS나 블랙핑크도 좋아하지만 저는 아카펠라 음악을 해서인지 포레스텔라 팀을 좋아하는데요. 포레스텔라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남성 4인조 그룹으로 클래식한 사중창에 기반하면서도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곡에 재도전하고 재해석하기로 유명한 그룹인데요. 전 작년에 유튜브에서 아카펠라 관련된 영상을 보려다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2명은 가요 스타일, 2명은 성악 스타일로 나눌 수 있었고 음역대 기준으로 보자면 3명은 테너이고 1명은 베이스였는데요. 이들의 조화가 매우 놀랍고도 신선했습니다. 노래에서 각 개별 파트를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맡으며 전체적으로 역할이 돋보일 수 있도록 구성하여 공연을 했는데요. 진짜 훌륭한 무대더군요. 한국은 대중적인 K-팝도 이렇게 다양한 가수가 있다는 것에 놀라웠죠. 아무튼 전 한국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환영하는 쪽이었는데요. 제 친구 비키는 일본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왜 일본을 가고 싶냐고 하자 자기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여행을 좋아한다며 일본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직접 가서 먹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라멘과 스시의 나라 아니냐며 본 고장에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라이언이 깜짝 놀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뉴스 못 봤냐며 얼마 전부터 일본에서 유행 중인 감염병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30% 이상의 치명률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 STSS가 일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올해 STSS에 감염된 환자 수가 250명이 넘는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없고 의사들마다 의견이 달라 정말 혼란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슈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이 이야기를 듣자 일본으로 가고 싶다고 했던 친구도 망설여진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긴 하나 다들 학생이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라도 배워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염성 질병이 유행인 나라라며 조심스러워서 다양하게 체험하거나 여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말했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한국으로 공연하러 가는 것에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보니 몇몇 학부모의 항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연하러 가는 나라가 한국, 그것도
한국에서도 파주에서의 공연이라 너무 위험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경계지역 가까이 있는 도시인 파주라니 아무리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콘서트라고 하지만 DMZ에서 열리는 거라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국과 북한을 제대로 구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니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가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친구들도 부모님들의 반대가 너무 강하고 이유를 들어보니 한국에 가는 것이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임에는 분명하지만 세계 손꼽히는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치안이 좋지 않았다면 관광객이 많은 도시 순위 안에 들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서울은 22위, 제주도는 88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중국의 상하이, 일본의 오사카보다도 서울이 높은 순위라는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저도 막연히 서울에 가고 싶다. 한국이 궁금하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구체적인 순위 같은 건 몰랐는데 교수님은 역시 남달랐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나라로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기술이 발달한 나라이며 통신 기술의 발달로 최근에는 AI 산업에까지 선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널리 알다시피 문화 콘텐츠 강국이기도 하고요. 넷플릭스 등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K-문화에 대해 관심을 두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을 거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단원 전체와 부모님에게까지 보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을 언제부터 저렇게 좋아하셨던 걸까 싶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설명 덕분이었을까요? 한국행을 확정지었고 드디어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인 교포 2명을 포함한 총 20명의 친구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의 공연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의 공연이었는데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양한 국적을 가진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임진각에는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셨습니다. DMZ 투어는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하고 100% 현장 예매라고 하던데 대기표를 받기 위해 일찍 임진각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임진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임진각 관광 안내소에는 외국인 통역 관광 안내사가 계셨습니다. 저희도 공연을 마치고 임진강 한반도 생태평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관광센터 내에 마련된 DMZ 생생 누리를 방문해 디지털 영상을 체험했습니다. 한 벽을 가득 채운 영상을 넘어 3면을 가득 채운 이미지들은 무척 사실감 있게 보였습니다. 다소 어둡고 무서운 이미지로 떠올렸던 DMZ를 좀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실감이 나는 미디어 영상과 VR로 만나는 것이었는데요. 잘 보존된 생태환경, 그 안에 살아가는 온갖 동식물들, 아름다운 풍광과 역사 유적 등 DMZ의 가치를 최첨단 기술로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한국의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되었었나요? 아름다운 미디어 아트를 만나는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가장 재미있었던 건 드론 라이더인데요. 제가 드론 라이더를 타기 위해 기다리면서 기대감을 표현하자 어린아이처럼 뭘 그렇게 좋아하냐고 토니는 핀잔을 주더군요. 토니는 일본이 아닌 한국을 오게 되어 투덜거리는 멤버 중에 하나인데요. 전 토니의 그런 반응이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쉽게 체험해 볼 수 없는 거라 꼭 해보고 싶어서 체험해 보았습니다. 라이더에 앉아 VR 기기를 머리에 쓰면 내용에 맞춰 라이더가 상하좌우로 움직여 생동감을 더했는데요. 세계문화유산, 백두대간, 백령도, DMZ 오프로드 등 4개의 테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화성과 하회마을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여행지를 보여주고 지리산, 백두산 등 백두대간을 소개하는 영상, 두무진, 사고태변 등 백령도 주요 자연경관 소개 영상, 마지막으로 DMZ 접경지역을 차로 이동하며 만나는 자연 생태환경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DMZ 디지털 사계는 색감이 화려하고 공간도 트여 있어 실제 싱그러운 풀밭에 와 있는 기분을 느끼게 했는데요. 조약돌 모양의 의자에 앉으면 센서가 작동해 빛으로 꽃과 풀, 나비, 개구리 등을 그려냈습니다. 맞은편 스크린을 통해
꽃과 녹음, 단풍과 눈이 아름다운 사계의 모습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감탄하자 토니는 이런 기술은 미국에서도 볼 수 있는데 뭐 그리 놀라냐며 핀잔을 주더군요. 하지만 유명한 SNS 광인 토니는 미디어월 영상 앞에서는 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철석이는 파도와 노을이 실제처럼 아름다운 화진포, 조선시대의 금강산 그림을 바탕으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금강산을 환상적으로 그려낸 금강산에 오르다 등 여러 영상을 즐기며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실시간으로 SNS에 업로드를 하더군요. 빗줄기처럼 길게 늘어진 LED와 거울로 반사되어 더욱 풍성해진 영상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빈백과 부드러운 벤치형 소파들이 있어 관람객이 편하게 감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 소파나 빈백에 불편하게 앉아있는 저희 단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가이드분이 왜 편하게 쉬지 그렇게 불편하게 앉아있냐고 하자 하나같이 가방을 편하게 두고 마냥 누워서 쉬면 소매치기에 타겟이 되기 십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이드분이 큰 소리로 웃으시면서 왜 여기서 소매치기를 걱정하냐고 되물었죠. 한국에서는 애초에 소매치기가 많이 없을 뿐더러 그런 범죄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한국 사람들을 가리켰죠.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 사람들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누워서 쉬거나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이었죠. 가방에는 비싼 핸드폰과 개인 소지품이 있는데도 저렇게 둬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경계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이탈리아에 공연을 보러 갔었을 때 가방 속 여권까지 소매치기 당해서 무척이나 곤욕을 치웠던 기억이 있어서 전 어디 가나 가방을 꼭 메고 다니고 귀중품도 2번, 3번 감싸서 갖고 다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9시에 이른 공연을 마친 후 두 번째 공연은 5시에 예정되어 있어 DMZ 구경을 한 것인데요. DMZ 구경을 하다 보니 어느새 배가 고팠습니다. 저희의 점심은 김밥 도시락이었는데요. 얼마 전 미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김밥이었기에 무척 기대되었습니다. 그 음식의 본고장에서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 법이니까요. 도시락의 구성을 매우 알찼는데요. 도시락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밥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했던가요? 저희는 어떤 재료가 들었는지 세면서 몇 종류의 김밥이 있는지 세어봤습니다. 달걀, 햄, 단무지, 당근, 시금치, 우엉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참치, 불고기, 돈가스까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음식을 만드는 기술까지 수준급인 듯 합니다. 이 동그란 밥 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 재료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고소한 냄새에 한번 먹어봤는데요. 처음에는 스컹크 냄새 같아서 낯설던 김밥의 이 냄새가 이제는 고소한 냄새로 느껴지네요. 한국의 쌀이 좋아서일까요? 한국에서 먹는 김밥의 밥은 더 찰지고 맛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맛의 김밥을 한 군데 모아놓고 다 같이 먹어봤는데요. 너도 나도 감탄하며 먹었답니다. 김밥과 함께 먹은 어묵과 떡볶이도 정말 환상이었어요. 솔직히 제게 떡볶이는 좀 맵긴 했는데요. 한국의 전통 소스인 고추장을 베이스로 했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맵긴 했지만 이런 감칠맛은 어떻게 내는 건지 신기할 만큼 맛있었습니다. 떡에 떡볶이 소스가 배어들어 더 맛있었습니다. 전에 BTS가 콘서트 대기실에서 먹는 사진을 봤다며 우리가 BTS가 된 것 같다는 농담도 했습니다. 먹는 거에는 언제나 진심인 저희라 BTS가 왜 콘서트 전에 떡볶이와 김밥을 먹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솔가람 아트홀에서의 두 번째 공연에서는 재치 있는 퍼포먼스와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곡 사이사이에 유쾌한 이야기와 연기를 담았더니 관객들이 웃음과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홀로 아리랑과 철망 앞에서 등 평화의 염원이 담긴 곡들을 선보일 때는 더 감동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연 종료 후에는 솔가람 아트홀 로비에서 관객들과의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특히 홀로 아리랑 공연이 무척 인상 깊었다고 하시며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요청하시는 모습도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르시더군요. 기념 촬영을 하고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긴장을 해서일까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전 빨리 화장실을 가야 할 것 같아서 근처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했죠. 너무 급해서 가야 하긴 했지만
화장실 위생 상태가 걱정되긴 했어요. 미국만 해도 공중 화장실의 위생 상태를 기대하기 어려웠거든요.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곳인데도 진짜 급하지 않고서는 가고 싶지 않을 위생 상태인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화장실은 다르더군요. 무료인 것도 놀라운데 무척이나 깔끔하고 화장지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화장실을 짓고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 걸까요? 이런 시설을 지을 수는 있어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럽게 사용하면 유지가 안 될 텐데 한국 사람들은 위생 개념과 배려심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느 화장실을 가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겠죠. 저는 한국으로 공연화 한국의 놀라운 면모를 보게 되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음은 제주에서 공연이 있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제주하면 한국에서도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보통 유명한 곳은 자연경관도 빼어나도 볼거리도 먹거리도 많잖아요. 다음 제주에서의 공연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